네, 안녕하세요. 자, V대 6.3, 자, P6 양상관리 부분이죠. 자, 그 부분의 두 번째 단계 6.2 공정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네, 여기 보니까 P 6.2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공정관리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토탈 6.2.1 항목부터 6.2.5 항목까지 총 5가지 질문 사항이 있고요. 자, 그 중에 여기 6.2.3 항목하고 6.2.4 항목은 자 별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내용을 보면 관리계획서 관련된 부분, 그리고 생산 재가동 시 뭐 확인 절차나,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 특별 특성 항목 관리 여부, 그리고 뭐 불량 부품들에 대한 뭐 관리, 그리고 자재 및 부품 흐름에 대한 뭐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자, 어떤 부분을 좀 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2.1 항목. 자, 우리가 관리계획서 적용이 완료되었고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관리계획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컨트롤 플랜이라고 하죠. 여기 영문에도 이제 컨트롤 플랜이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컨트롤 플랜 관리계획서를 얼마나 제대로 만들었고 실제로 현장에서 현장 관리를 함에 있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뭐 관리계획서 운영 관련해서 이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까다로운 오디터가 왔을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자, 설비 및 공정에 대한 자, capability 검증 근거에 대해서 이제 좀 달라고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관리 계획서 보면 공정 파라미터 들이 쭉 나와 있겠죠. 자, 그런 파라미터들을 결국엔 우리가 이제 최적화, 자, 옵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할 텐데, 어떤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수립을 했는지에 대해, 자, 그런 근거들을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부분들이 기존에 있던 뭐 비슷한 제품군이라면, 기존에 있던 뭐 관리 계획서나 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트라이얼을 통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근거들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제 트라이얼을 할 때 왜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압력이나 속도나 뭐 그런 부분들이 왜 이런 부분이 최적화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트라이얼 근거가 세부적으로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뭐 설비 지그, 치공구 등에 대한 관련 자료도 뭐 관리 리스트로 중요하다면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뭐 관리 계획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작업 지도서, 검사 기준서, 뭐 제조 기술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관리 계획서만 치중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발을 할 때 순서가 있어요. 처음 우리가 부품을 개발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런 서류, 문서류 작성 관련해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Failure Mode Effective Analysis라 되는데 FM이죠. 자, FME를 먼저 우리가 확인해서 만들고 나서 자, 이 내용을 토대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관리 계획서가 이제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작업 지도서 그리고 검사 기준서 요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표준류가 작성이 돼야 돼요. 보통 여러분들께서 불량이 발생해서 우리가 팔로우해서 뭐 표준류 개정을 할 경우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 고치는 게 뭐 검사 표준이나 아니면 작업 지도서를 이제 개정을 하겠죠. 그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여기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뒤로 가서 FME를 먼저 검토를 하고 이거와 연관된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랜을 수정하고 리비전 관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최근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고쳐야 될 부분이 이 작업 표준과 자, 검사 기준서입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오디트를 받고 현장에서 문서 불일치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참고해 주세요. 6.2.2 항목이죠. 자, 생산 재가동 시 별도의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항목이에요. 자,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요 부분입니다. 자, 재가동 시에
뭐 별도의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뭐 영문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repeat release for the start of production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자, 작업 배치의 검증 및 승인, 그 재작업 부품 검증 및 승인, 자, 초도 샘플 검증 및 승인, 뭐 등등 이렇게 돼 있죠. 자, 중요한 거는 검증 및 승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제작업품, 초도 샘플 검증,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께 아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도 샘플을 검증을 하겠죠. 양산을 이제 진행하기에 앞서 초기에 우리가 세팅을 하고 초도 샘플을 검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라트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뭐 초중 종물 해가지고 영문으로는 그냥 first article이라고 하는데 초도 샘플에 대해서 검증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만약에 그게 연속 생산으로 됐을 경우에 그게 결국엔 라트 failure, 라트 불량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생산 재가동시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검증을 하고 일반적인 양산을 진행하다가 여러분들께서 뭐 중간에 중식, 점심을 먹기 위해서 잠깐 설비를 세웠다가 점심 먹고 와서 다시 가동을 하거나 아니면 야간에 뭐 교대 시간에 잠깐 세웠다가 다시 재가동했을 경우에 결국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실제로 그게 연속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설비를 중단하고 새롭게 스타트하는 과정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뭐 설비 트러블이나 아니면 뭐 공정 밸런스가 맞지 않거나 아니면 바뀐 교대된 작업자의 실수로 통해서 불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들을 물어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핸들링하기 위한 이런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구성이 돼야 되고 이게 프로세스별로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예, 6.2.3 항목, 자, 별표죠. 예, 별표면 우리가 이제 또 관심 있게 좀 봐야겠죠. 하지만 이 내용을 보세요. 자, 생산 현장에서 특별 특성 항목이 관리되고 있는지, 자, 물어보는 항목은 굉장히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자, 애매모호한 질문들이 아니에요. 딱 보면 관리계획서나 특별 특성 관리 여부. 보통 우리가 관리계획서에 이제 우리가 CTP, 자, CTQ, 같은 거를 정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죠. 여기서 CTP는 Critical to Process로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 계획서 중에서 중요한 프로세스를 선정해서 CTP라 하고 그 중요한 또 우리가 관리 항목들, 그 요건들 그러니까 Critical to Quality라 해가지고요. 그렇게 CTQ, CTP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SPC 관리. 자, MSA, 도면 및 고객 요구 사항이 반영돼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특별 특성이 된다는 얘기겠죠.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우리가 이제 엑스바 관리 차트라고 하죠. 제가 여기 좀 지우고 갈게요. 이건 뭐 샘플로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엑스바 관리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SPC 관리를 하죠. 자, SPC 관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전에 우리가 리스크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뭐 SPC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전부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래프화가 어떻게 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전에 리스크를 차단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문제점을 사전에 근본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게 핵심이에요. SPC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강하게 좀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6.2.4 항목도 우리가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미확인 제품 및, 자, 불량 부품들이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항목이에요. 자, 여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부적합, 처리 절차. 자,
자, 부적합 처리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옆에와 같이 이런 non-conformance product라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량이 발생했을 때 그 각각의 케이스마다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핸들링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품이 있거나 부족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결과물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 6.2.5 항목 볼게요. 자, 자재 및 부품의 흐름이 자, 혼입 및 잘못된 품목들과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일까요? 뭐 자재 및 부품 흐름에 대한 기본의 공정 내에 자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핸들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재료 및 부품 흐름도 자, 뭐 관련된 PFME, 자, 포카요케는 우리가 풀프루프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생산 시설 내 점검 및 테스트, 그리고 부품 식별.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작업 검사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식별, 자, 라트 식별, 자, 잘못된 라벨 제거 등등에 대한 뭘까요? 이런 것들을 다 추려서 크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좀 메인으로 관리해야 될 게 5S예요. 5S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5S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식별 관리, 정확하게 식별 관리를 해서 정의치에 놓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실제 5S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여러분들께서 뭐 트레이서빌리티, 추적성 관련해서 ERP나 MES 등을 통해서 다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류 흐름 관련해서 뭐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제적으로 웨이터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 현장 내 5S 식별 관련된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우리가 PS6 부분, 나머지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